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작은 산, 중턱에 오래된 한옥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아무도 살지 않은 지 오래되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대학생인 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곳을 직접 탐험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 철수와 그의 친구들인 영수, 민지, 그리고 지혜는 플래시라이트와 카메라를 챙겨 그 오래된 한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흉흉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긴장한 마음을 안고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시간에 갇힌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듯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마다 찍어둔 사진을 뒤로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한 칸짜리 큰 방에 다다랐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바래진 사진 몇 장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가 호기심에 제단 위에 있던 사진을 들어 올리자 갑자기 집 전체가 한기 어린 바람과 함께 흐릿한 웅웅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놀란 철수와 친구들은 황급히 제단을 비워두고 방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의 출입문은 갑자기 저절로 닫혀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 안 천장으로부터 희미한 여성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가 간신히 플래시라이트를 들어 천장을 비췄을 때 한복 차림의 여성이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일렁이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방을 탈출하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창문 밖으로 뿌연 안개가 스며들었습니다. 철수는 무언가 느낀 듯 주머니에서 행운 의부적을 꺼내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방 안의 기운이 잠시 고요해졌고 천장의 여인은 그들을 한번 들여다보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지만 그들은 그 순간 태어나 처음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가섰다는 것을 느끼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방의 문은 조용히 열렸고 친구들은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마을로 돌아와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이후로 그 오래된 한옥은 더욱 철저히 외면당했고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 집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한동안 매일 밤꿈에서 그 여인의 눈을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험이 가져온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마을을 지나치는 행인들은 밤이 되면 집을 에워싸는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을 남기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집은 가는 것을 금기시하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품은 채 그렇게 시간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를 확장하여 풀어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의 작은 마을, 그곳에는 장미마을이라는 이름의 평화로운 동네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찾아오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열리는 장미축제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느 때와는 다르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달 전부터 시작된 내문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은 모두 마을 주변의 깊은 숲 근처에서 사라졌고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미 마을 주민인 수진과 그녀의 친구 영희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매년 즐기던 축제를 최대한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두 소녀는 숲 근처에 갔다가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곳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축제 전날 밤 수진과 영희는 작은 손전등과 도시락을 준비해 몰래 숲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며 길을 잃지 않도록 리본을 묶어가며 표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길은 점점 좁아지고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어디선가 울리는 부엉이 소리와 함께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두 소녀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오래된 폐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폐가는 외관상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무너져가는 건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던 두 소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싸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깨어진 거울 그리고 먼지가 앉은 여러 장의 사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사진 중 한 장은 마을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들이 장미 정원에서 찍힌 것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모조리 찢겨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들은 알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으며 그들의 눈은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을 의식하며 본능적으로 뒤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희와 수지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폐가를 나가려고 했지만 그때 문이 갑자기 닫히며 잠기고 말았습니다. 두 소녀는 당황하여 문을 열기 위해 애썼지만 문은 어떤 노력으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들은 문 반대편에서 들리는 가녀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주변을 살피다
어느 벽에 붙어있는 이상한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양은 여러 장미와 그리고 피처럼 보이는 붉은색 잉크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 수지는 손전등을 들어 그 문양을 비추었고 그 순간 그것은 눈부시게 빛나며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이 사라진 후 두 소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그동안 실종된 사람들로 추정되는 그림자가 서 있었고 그들의 입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림자들은 차갑고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그림자들 하나가 다른 그림자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였고 그 형체는 왼손을 들어 두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복잡하게 잠겨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소녀는 폐가에서 빠져나와 정신없이 도망치듯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두 소녀는 그들에게 그날 밤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른들은 다소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마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본 것은 저주 속에 갇힌 영혼들일 뿐이란다. 그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희망을 찾고 있는 거야.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숲 근처에 가지 않도록 더욱 조심했고 실종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수진과 영희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 밤의 공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미를 기르는 일을 도우며 그날의 비밀을 간직한 채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 대한 비밀은 마을 사람들 중 오직도 소녀만이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장미가 피어날 때마다 그들은 여전히 폐가를 떠올리며 그곳에서의 만남을 묵묵히 기억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밤 하늘에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어느 겨울밤 나는 서울 내각에 있는 작은 시골마을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그곳은 오래된 전통 한옥이 있는 마을로 우리는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귀신이 나오는 집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호기심에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그 집을 찾아 헤맸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그 집을 찾는다는 것을 듣고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말을 아꼈다. 그중 한 노인은 그 집은 오래전에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며 그 이후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했다. 우리는 그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어붙은 눈길을 걸었다. 그 집은 쓸쓸한 외관을 하고 있었다. 낡고 퇴락한 지붕은 흩날리는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창문은 마치 금방이라도 깨질 듯이 흔들렸다. 집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고 그 나뭇가지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흔들며 마치 곧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한옥 대문을 밀고 들어간 우리는 거실로 이어지는 목조 현관을 지나쳤다. 거실은 차갑고 공기가 무거웠다.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누군가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소곤거리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친구 중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목재 계단은 삐걱거렸다. 올라가자마자 우리는 복도 끝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잠시 멈칫했다. 나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 형체는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흰 한복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우리 중 하나가 바닥에 드르륵 떨어지는 소리를 냈고 그녀의 형체는 덜컥 사라져버렸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그날 밤은 춥고 불안한 시간으로 가득 찼다. 벽난로 불에 의해 온몸을 녹이면서도 우리는 누가 먼저 말을 꺼내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망설였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노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전 그 집에 살던 여자의 전설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사고로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자신 역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은 아이를 찾기 위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렀다는 것이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우리는 그 집을 떠나지 않길 잘했다고 느꼈다. 그날 밤의 경험은 단순한 공포 이상의 것이었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짧게나마 기도를 드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그 집이 있는 마을을 다시는 찾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남은 그녀의 모습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때로는 눈을 감으면 그 여인의 슬픈 눈빛이 떠오르곤 한다. 그녀가 찾던 위로가 이제는 온전히 이루었기를 바랄 뿐이다.